네, 지난 14일이었죠. 런던의 낡은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초고층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 역시 화재에 취약해 안전점검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4일이죠. 런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지난 14일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쯤에요. 네. 영국 런던 중서부에 위치한 이 24층 그랜펠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알려진 대로 43년 된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네. 이제 5년 전부터 일반 공공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형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30여 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실종자로 분류된 28명도 아마 사망자로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아서 네. 총 58명의 이런 사망자를 발생 아주 대형 참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영국 총리 수상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네, 정도로 아주 큰 화제가 이슈가 나오고. 되었죠. 네.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이게 네. 좀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바로 원인에 관련된 추측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는데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중하거든요.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4층에 있는 네. 이 냉장고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좀 가장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확산된 이유로는 이제 뭐 부실한 외장재 이런 부분들도 네. 많이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재 성상으로 봤을 때 일단 건물 내부나 바깥쪽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건물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다른 층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아주는 게 방화 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도 됩니다. 그 도심에 있는 런던인데 그렇죠. 예. 안전 점검을 수시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영국은 좀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의 정기 점검 의무 이런 그렇죠. 것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방 업무에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 이를테면 건축주라든지 건물의 관리 회사, 또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게 그래요? 되었고요. 또 영국 이제 이를테면 이제 소방서에서는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 이렇게 좀 영역을 분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건물이 사용되면서 입주자들이 지속적으로 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나 보완되지 않은 채로 계속 사용이 되었다는 점에서는요. 시 당국이라든지 뭐 소방 당국 이런 데서 어떤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전시설 문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확인이 된 바로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글쎄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왜 안 돼 있을까 이런데요. 사실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됐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강제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있었더라도 이렇게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것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특히 이 아파트가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낳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이런 리모델링을 할 때 비용 절감, 또 이런 비용 절감이 안전에 관련된 어떤 투자의 소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재난 약자가 또 경제적인 어떤 최하위층에 글쎄 집중되는 말이에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 우리나라랑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서울 얘기 좀 해보죠. 예. 교수님. 서울에는 이제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약간 좀 걱정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화재의 재난에 안전하죠? 서울 고층 건물은 어떻습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서울의 이제 초고층이라든지 고층 건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을 30층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고층이나 고층 건물들은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네. 또 시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좀 다른 나라보다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이러한 법적인 설비를 충분히 충족하고 또 제대로 유지 관리만 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 안전한 곳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 런던의 이 건물 같은 경우도 24층,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층 건물이 아니고 네. 또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번 화재를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은 사실은 초고층이나 고층 건물보다는 노후화되어 있는 일반 주거용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들의 위험성은 우리나라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다라고 보실 네.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관리라든지 시설적 보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층 건물의 안전시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건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건물의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예, 이상이요? 그리고 여기보다 좀 더 규모가 큰 경우, 5,000제곱미터 네.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밀 점검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점검 때는 모든 기능이 제대로 되게 잘 작동을 하다가도 예. 또 이제 점검이 끝나면 또 이런 것들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끔 일부 이런 작동을 좀 잡아놓는다든지 또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검을 통해서 개보수돼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개보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이런 부분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도 사실 아직까지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검 과정도 명확해야 되지만 점검 후에 기능이 유지되게끔 하는 보수 보완 조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적인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점검 외에도 불시에 그냥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게 예, 좀. 불시 점검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네. 사실은 한동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불시 점검이 또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뭐 형식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담 때문에 지금 불시 점검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점검을 항상 고지를 하고 나가다 보니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글쎄 잘 말이에요. 갖춰놓고 또 이제 이미 점검을 받고 나면 또 다시 원래대로 유지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예, 또 예. 그때 가서 이제 또 점검이 어떻다는 예.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겠습니다만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요, 교수님, 그 화재 예방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화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것들도 오래되면 고장나기 쉽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후화 같은 경우는 유지 네. 관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설을 개수하면서 이런 성능들을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노후화된 건물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면서 개수된 안전한 상황으로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 것들이 그냥 계속 노후화된 채로 사용되다가 신축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시기까지 그냥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면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좀 더 요건을 명확하게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하고 또 이런 부분들 시설 개수를 할 때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좀 적극적인 어떤 시설 개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대책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의 지금 이런 관리 점검 업무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위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와 병행해서 사실은 이제 소방이라든지 정부에서 불시 점검이나 수시 점검 이런 형태로 이런 점검에 따른 이제 지도 감독 이런 권한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발적인 어떤 이제 이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좀 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건축주나 관리하시는 분, 사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일단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또 여러 가지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래서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투자가 더 확대가 되거든요. 네.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더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 그 예를 들면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런 것들의 시정 조치를 하고요. 네. 그 시정 조치가 된 기간 이후에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 이를테면 과태료라든지 네. 뭐 이를테면 이제 이런 뭐 사용 정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뭐 이제 피해에 대비해서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래요? 센 개념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기보다는 네.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 점검회사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다 지적을 못하는 이런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회사들이 건물주의 의뢰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불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이 있는 대로 100%다 이런 네.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직접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착이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네,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의 권한의 강화라든지 또 네.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건축주의 책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점이라든가 안타까운 점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피하는 것이 좋은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화재가 워낙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딱 어떤 방법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몇 가지 판단 기준만 좀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복도나 계단실을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하셨을 때 연기라든지 화염이 없다면 그 계단을 통해서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미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연기라든지 화염 때문에 사실 어디로 도망가기 어렵다면 네. 건물 안에 자기 그 실내에서 문틈을 기밀하게 막은 이후에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게 전화라든지 또 이를테면 발코니를 통해서 알려서 구조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중요하고요. 또 무턱대고 뭐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건물 바깥으로 무작정 뛰어내린다거나 또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피난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옥상으로 올라가는 행위는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좀 더 유념하시면은 안전하게 대피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중간중간에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해서 화재에 안전한 그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층들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시거나 그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면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구조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국 런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밖으로 네. 그 어린아이를 던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글쎄 상황. 말이에요. 어쩔 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밑에서 충분히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사실상 불의 화염에 휩싸이는 위험과 거의 동일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뛰어내리기보다는 정말 피치 못한 상황에 마지막 순간에는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선 뛰어내리고 보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용주 교수였습니다.